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제4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소화 효과를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요 분말 소화 약제하고 병용이 가능한 소화 약제, 포소화 약제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분말 소화 약제하고 요 포소화 약제 중에서 요 수성막포 있죠. 둘이 혼합을 해서 약제로 사용하면 이 소화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말 소화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한 포소화 약제는 요 수성막포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수성막포 소화 약제의 특징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AFF라고도 하고 미국의 요 3M사에서 개발한 소화 약제로서 상품명은 우리가 라이트 워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발포용으로 3%용하고 6%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말 소화 약제하고 겸용이 가능하고 액면화, 즉 표면화 주입 방식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특히 요 유류 화재 소화 약제용으로서 가장 소화 효과가 우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소화 약제를 보면 요 단백포하고 요 합성 계면활성제포, 그다음에 수성막포, 알코올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 단백포는 저발포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수성막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발포예요. 알코올포도 저발포. 그래서 저발포는 3%형하고 6%형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거죠. 3%형이라는 것은 원액 3리터하고 물 97리터하고 섞는 거죠. 수성막포도 마찬가지로 3%형하고 6%형. 알코올포도 마찬가지죠. 3%형하고 6%형. 근데 이 합성 계면활성제 포는 저발포로도 할 수 있고 고발포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발포는 마찬가지 3%하고 6%형이고요. 고발포는 1%, 1.5%, 2%형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중요한 것은 이 합성 계면활성제포, 이놈은 저발포로도 할 수 있고 고발포로도 할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다 저발포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CO2 소화 약제의 저장 용기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요 CO2 저장 용기, 요 충전비 있죠. 그래서 요 충전비를 우리가 C로 우리가 그 기호를 많이 쓰는데 요건 단위가 리터 퍼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용기 하나의 그 부피당 저장하는 약제의 그 무게로 나눠준 것이 바로 충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O2 저장 용기에 고압식으로 저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압식으로 저장하는 경우, 저압식은 1.1에서 1.4, 고압식은 1.5에서 1.9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저압식 충전 용기의 저압식 용기의 충전비는 1.1에서 1.4죠. 바로 요 3번이 맞는 그 답이 되겠네요. 고압식은 1.5에서 1.9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액면계하고 요 압력계, 그다음에 2.3메가파스칼 이상 1.9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요 압력 경보 장치 설치한다는 거. 즉 저압식으로 CO2를 갖다 저장하는 것은 이런 그 약제 저장 용기가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 압력계하고 그다음에 액면계하고 압력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압력 경보 장치, 이 안에 유지 압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지 압력이
2.1 메가파스칼을 유지하는 거죠. 즉 마이너스 18도씨에서 2.1 메가파스칼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이 안에 압력이 1.9 메가파스칼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2.3 메가파스칼 1.9 메가파스칼 이하죠. 이하가 되든가 아니면 2.3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압력 경보 장치가 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압식 저장 용기에는 용기 내부 온도가 마이너스 18도씨에서 2.1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기에다 자동 냉동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A, B, C급 모두에 적응할 수 있는 이 분말소화 약제.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소화 약제가 1종, 2종, 3종, 4종이 있죠. 그래서 1종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NH4, H2PO4, 제1인산 암모늄, 4종은 2종 분말인 KHCO3에다가 NH2, CO, 요소하고 혼합해 놓은 거죠. 그래서 1종은 적은 화재가 유리화재하고 전기화재, 2종도 마찬가지로 유리하고 전기화재죠. 3종은 일반 화재인 A급, 유리화재인 B급, 전기화재인 C급까지 적용이 가능을 한 거죠. 4종도 마찬가지라고 B, C급이죠. 그래서 여기 A, B, C급에 적응하는 분말 소화 약제는 3종 분말 소화 약제죠. 그리고 여러분 착색도 꼭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백색, 담회색, 담홍색, 회색. 다음 문제 4번. 정전기의 요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접촉 면적이 클수록 정전기의 발생량은 많아진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전에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 겨드랑이에다가 계속 비비다가 쇠조각 같은 데 대놓으면 붙죠, 서로가. 그게 바로 정전기 발생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분리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의 발생량이 많죠. 그래서 대전서열에서 먼 위치에 있을수록 정전기의 발생량은 많아지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접촉하고 분리가 반복되면은 정전기의 발생량은 증가가 아니고 이거 감소가 되는 거죠. 즉 어떤 물건에 여러분이 손을 자주 접촉했다 떼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정전기 발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5번 가죠. 자, 5번은 목조 건축물의 일반적인 화재 현상의 목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조 건축물하고 내화 구조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 목조는 화재가 나면 최고 온도가 약 1300도까지 올라가고요. 내화 구조 건축물은 약 10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은 온도가 높이 올라가고, 즉 고온이죠. 그리고 빨리 타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기형이라고 그래요. 내화 구조 건축물은 목조에 비해서 온도가 낮죠. 그래서 저온. 이건 오래 타기 때문에 장기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고온 단시간.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하알론 1301. 요거의 그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증기 비중은요, 어떤 물질의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하알론 1301은 첫 번째 숫자가 탄소의 개수고요. 두 번째 숫자가 불소 개수, 세 번째가 염소, 네 번째가 브롬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탄소가 하나, 불소가 3개, 염소는 없고 브롬이죠. 그럼 여러분이 탄소 원자량 12, 그다음에 요 불소 원자량 19,
그다음에 염소 분자량 원자량 35.5, 브롬이 79.9예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문제에서 불소의 원자량하고 그다음에 브롬의 원자량 값을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갖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탄소가 12, 불소가 19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브롬은 원래는 79.9인데 여기서 주어졌죠. 80으로 하라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149가 나오는 거죠. 시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149를 29로 나눠준다. 그래서 계산하면 5.1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럼 7번 가죠. 자, 7번은 요 지정 수량의 몇 배를 갖다가 일 소요 단위로 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소요 단위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요 제조소하고 요 취급소, 그 다음에 요 저장소, 그 다음에 우연물이죠. 이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외벽이 내화 구조, 그 다음에 내화 구조가 아닌 요 기타 구조. 그래서 제조소나 취급소일 경우에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기타 구조는 절반이죠. 50제곱미터. 저장소는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 기타 구조는 절반 75제곱미터. 우연물은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물일 경우니까 지정 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는 거죠. 다음은 8번 가죠. 자, 8번 보면은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 대상이 옥내 저장소일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지정 수량의 요 100배예요. 요게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인데요.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인 요 제조소, 그 다음에 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옥내 주유 취급소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놓으세요. 그래서 옥내 저장소니까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참고로 여러분이 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여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확성기,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여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 설비, 그 다음에 확성기 또는 비상방송 설비, 이 중에 하나를 갖다 설치하면 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탄화 알루미늄. 자, 탄화 알루미늄이 Al4C3죠. 요건 그 제3류 오염물의 금수성 물질이죠. 자,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갖다가, 자,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물이죠, 물. 그래서 요놈이 Al4C3가 요놈이 물하고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나오느냐? 여기 탄소하고 물에 있는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메탄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 다음 10번에 가죠.
자, 제2류 연물 중에서 지정 수량이 500kg인 물질의 화재를 물어본 거죠. 자, 2류 연물. 요건 황화린, 정린, 유황. 그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화성 고체예요. 자, 지정 수량은 1, 5, 1000이죠. 그래서 100kg, 500kg, 1000kg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정 수량이 500kg인 요 물질의 화재 그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건 다 금속 화재죠. 그래서 D급 화재.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럼 11번 가죠. 자, 11번은 이 오게탱크 저장소에 이 보유 공지를 갖다 두는 목적. 자, 오게탱크 저장소에다가 일정 그 공간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유 공지라고 하는 거죠. 거리가 가장 먼 거. 첫 번째는 완충 공간 기능 맞아요. 두 번째는 소화 활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음 3번에 보면 오염물 시설의 주변에 있는 시설하고 50m 이상을 이격한다.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즉 저장 취급하는 요 오염물의 최대 수량에 따라서 공지의 너비는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최소 3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이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를 일정 면적마다 구획을 하는 격벽의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정 과산화물 이렇게 저장하는 지금 그 옥내 저장소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격벽을 설치하는데 이 격벽이라는 것은 이 실내하고 외부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벽으로 구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하나의 그 어떤 그 실이라고 가정을 하죠. 한쪽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 안도 격벽으로 이렇게 구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붕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이 돼야 되냐면 50cm 이상 돌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벽 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1m 이상 돌출이 돼야 되죠. 이 벽 쪽으로는 1m 이상 나와야 되고 이 천장 쪽으로는 50cm 이상 돌출이 돼야 되고 이 내부도 마찬가지로 격벽으로 구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되는 건 맞죠.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돌출되는 거 맞죠. 철근 콘크리트 두께 30cm 이상 맞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250제곱이 아니고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거, 지정 과산화물, 옥내 저장소의 저장 창고 기준인데요. 저장 창고는 15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한다는 거. 격벽은 두께 30cm 이상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40cm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그 다음에 그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 지붕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3번 가죠. 자,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 자, 이 폭갱 유도거리, DID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폭갱 유도거리라는 것은 처음에 요 완만한 연소에서
급격한 연소인 요 폭갱으로 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폭갱 유도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속도가 작은 혼합가스일수록 짧아진다 했는데 이건 틀린 거죠. 짧아지는 것이 아니 길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압력이 높을수록 짧아진다. 이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관지름이 넓을수록 짧은 것이 아니고 좁을수록 짧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점화 에너지가 약할수록이 아니고 강할수록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폭갱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는 압력이 상승하거나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작아지는 경우, 점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요 토루엔. 자, 이 토루엔의 화재 시 가장 좋은 소화 방법. 자, 토루엔은 이게 벤젠이죠. 요거는 C가 6개고 H가 6개인 벤젠이에요. 근데 토루엔은 요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메틸기로 치환된 거죠. 그래서 요 토루엔은 사류염물의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비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요 사류염물의 가장 좋은 소화 약제는 요 비수용성일 경우에는 포소화 약제나 아니면 물분무가 좋죠. 그러나 수용성일 경우에는 반드시 알코올포, 은음을 사용하거나 물분무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루엔은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포소화 약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럼 15번 가죠. 자, 15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인데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을 보면요.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이거 하나의 경계구역이 돼야 되고요. 요놈도 따로 경계구역이 돼야 돼요. 각각 동별로 경계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층이 여러 층이 있으면 층마다 경계구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2개 층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강당이나 뭐 체육관 같은 데 보면은 주 출입구에서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까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요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마다 하는 거고, 한 변의 길이 50m 이하죠. 단,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100m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걸치도록 할 거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층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거예요. 하나의 경계구역 한 변의 길이 50m,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100m 이하 맞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제거 소화의 예가 아닌 거. 자, 이 제거 소화라는 것은 여기 어떤 가연물이 연소가 되고 있다. 그럼 이 주위에 가연물이 또 있겠죠? 그럼 이런 거를 다른 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제거 소화. 그래서 여기 산불이 화재가 났다.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됐으면 이만큼 벌목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위에 부분만 타고 다른 쪽으로 화재가 확대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제거 소화. 그래서 가스 화재 시 가스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요 밸브를 갖다가 닫아서 소화한다. 여기 반응기가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연료 공급 밸브가 있으면 공급 밸브를 차단시키면 이 안에 있는 것만 연소가 되고 소화가 되는 거죠. 또 유전 화재 시 폭약을 이용해서 폭풍을 일으켜서 가연성 증기 제거, 이것도 제거 소화죠. 자, 가연물을 갖다가 밀폐시켜서 공기를 갖다가 차단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질식 소화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 촛불 입으로 갖다가 불어서 끄는 거, 그것도 제거 소화의 예죠. 자, 여러분 이 소화 원리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냉각소화라는 것은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냉각시키는 것. 특히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기화열이 크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질식소화라는 것은 산소 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줄여서 소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억제소화는 화학적인 소화인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억제소화, 부촉매소화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거소화, 산불화재, 반응기화재, 유전화재, 촛불, 이게 바로 제거소화죠. 피복소화라는 것은 가연물하고 공기하고 차단시키는 거. 희석소화라는 것은 그 농도를 낮추어 가지고 소화하는 방법이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요 용어의 정의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성, 발화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제조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저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취급소,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관할 지방자치장이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3종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 반응식. 자, 3종이 NH4, H2PO4, 제1인산 암모늄이죠. 자, 요놈이 열분해가 되면은요, NH3, 암모니아 기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2O, 물이 생성이 되고, HPO3, 메타인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 요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특히 요놈이 메타인산인데 요게 방진작용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분말내 약제 열분해 요 반응식은 여러 번 여러분이 눈여겨서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써봐야 돼요, 직접. 다음 19번. 피난동선의 특징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가급적 지그재그의 복잡한 형태가 좋다. 복잡한 형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패닉 현상을 초래하죠. 즉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갈지 우왕좌왕하고 사람이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자, 수평동선하고 수직동선으로 구분하는데 수평동선은 일반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느냐? 복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직동선은 계단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같이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피난은 항상 2개 이상의 피난 방향을 확보해야 되고요.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에 다수의 출구하고 연결되는 게 좋죠. 그래서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 2방향 피난 방향이 원칙이고 원시적 방법 사용해야 되고요. 고정식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피난 대책은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 원칙 중요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죠.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하론 2402. 자, 우리 한론소와 약제의 명명법. 첫 번째 숫자는 탄소의 개수, 두 번째 숫자는 불소, 세 번째는 염소, 네 번째는 요 브롬의 개수죠. 그래서 여기 지금 240이에요. 자, 240이니까 탄소가 두 개죠. 탄소가 두 개. 그 다음에 불소가 네 개. CL은 없고 브롬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2402, 그 다음에 1211, 그 다음에 1301, 그 다음에 1011이죠. 자, 2402는 C가 두 개, F가 네 개, 브롬이 두 개. 1211은 C가 하나, F가 두 개,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라는 거죠. 1301은 C가 하나, F가 세 개, 브롬이 하나. 1011은 탄소가 하나고, F가 없고, CL이 하나, 브롬이 하나죠. 자, 그러면 이게 CH4에서 유도가 된 거죠. 자, 여기서 탄소에서 요 하나가 없어지고 여기 CL로 바뀐 거죠. 요거 없어지고 브롬으로 바뀐 거죠. 그럼 수소는 그대로 두 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H가 두 개가 들어가요. CH2ClBr. 이런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